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39번째 강의로서 춘추 전국시대 때에 주나라에서 문왕과 무왕을 모셨던 태만공, 우리는 보통 강태공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 철학 리더십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3000여 년 전에 강태공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국가가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나 국방 안보 문제에서 전략 전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3000년 전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부의 경제, 사회,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잘 살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도둑이 없고 사기치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가 다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해외에 나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받겠죠. 환영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이런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국격을 높이는데 기대를 할 수 있다. 우리를 어느 누구든지 얕잡아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3000년 전의 강태공이나 지금 현실의 우리나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은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강태공은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벌을 간단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 살림의 낭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 그때 3000년 전에만 이 4가지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일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좋아합니까? 형벌을 많이 만들어 놓고 법을 많이 만들어 놔놓고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복잡하게 막 실행한다면은 백성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매긴다면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국가 살림을 마음대로 낭비를 하고 모자라면은 세금을 가하게 걷어들이고
빚을 내서 다시 한다면은 그 빚은 누가 다 갚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라면은 백성이나 국민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상이나 벌을 내릴 때는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가장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책을 펼칠 때는 먼저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후에 시행을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강태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다 하는 거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 바로 태만공은 국민과 마음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 강태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마음이 통하는 정치를 한다고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도자의 태도,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차질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하고 강태공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죠. 제일 첫 번째는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을 갖춰야 된다.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을 이해하는 길이라면은 천하를 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도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의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국민에게 조건 없는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 국민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국민에게 은혜를 두루 베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로 단결시킬 광한 권력을 갖춰야 된다. 여섯 번째로는 가감하게 정책을 실행하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국민을 이해하는 길이고 국가를 이해하는 그런 정책이라면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 도량, 신의, 애정, 은혜, 권력, 신념, 이런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량, 신의, 애정, 은혜는 지도자의 덕을 말하는 것이고, 신념과 권력은 앞의 4가지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다 하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지도자라면은 꼭 갖춰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강태공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권력과 신념을 강조하면서 신상필벌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또 지도자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신 분이 강태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랬던 결단을 내리는 이유는 강태공은 이런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선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 중에서 이거는 좋다,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처럼 기회가 찾아와도 머뭇거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좋은 시기를 넘기고 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결단을 내려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이건 잘못이다 하고 알았다면은 잘못된 줄 알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나 해당되는 교훈으로 정치가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인재 등용입니다. 지도자는 앞 시간에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재 등용은 지도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인재 등용에 있어서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강태공도 인재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도자는 인재를 등용하는 높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재를 얻으면 나라와 가정이 평안하고 인재를 잃으면 나라와 가정이 혼란에 빠진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였다면 현재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인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인재가 되지 못했다면은 정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30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는 강대국 속에서 나라를 살아남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했다면은 지금은 변화시대, 혁신의 시대에는 변화하고 혁신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인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재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재를 대할 때는 예를 갖추고 등용 후에는 후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항이죠. 유비는 제갈공명을 책사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고 3번이나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갖췄다고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대우가 뭡니까? 물질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등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면, 모시고 왔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대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재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각자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태공은 이런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살핀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부러 한번 강하게 몰아붙여보고 그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핀다는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낼까 말까, 뭐 행동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박차고 나가느냐, 뭐 이런 것 한번 몰아 세워보고 순간적인 반응을 한번 살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첩자라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일과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데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조직 내에서나 일과 시간이나 일과 후나 그 사람의 성실함에 대해서 살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한번 비밀을 그 사람에게 털어놔놓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 인물 됨됨이를 살핀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듣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절대 비밀이니까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못 들은 채 하고 모르는 채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재정을 맡겨보고 그 정직함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힘든 일을 주고 용기가 있는지 살핀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용기 있게 일을 맡아서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술을 먹여서 술버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한번 여자를 접근시켜서 그 여자를 뿌리치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인재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빈틈없고 또 어떤 좀 더 과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방법이 좀 자세하다, 세밀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 국가나 한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등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태공이 이야기하는 등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계책이 없이 허풍만 뜨는 사람. 지혜와 계책 없이 허풍만 뜨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판과는 다르게 실력이 없고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예욕과 재물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에 두면은
오히려 조직에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양을 과시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확고한 견식이 없고 주위 상황에 맞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취미나 향락에 빠져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육도 삼약에서 육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받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기업 내에서 나는 지도자네 하고 그냥 목에 힘이나 주고 헛북만 뜨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눌리지 않으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